나를 바꾸는 108 긍정 마인드. 가장 뛰어난 사람. 그것이 어떤 일이건 일에 대해 잘 아는 사람보다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뛰어난 법이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욱 뛰어난 사람은 그 일과 하나가 되어 즐기는 사람이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입니다. 지지자보다는 호지자요, 그보다 더 뛰어난 자는 낙지자라는 가르침이죠. 흔히들 승리를 얻은 운동선수들은 승부에 연연하기보다 경기 자체를 즐겼다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은 얼마나 즐기고 계시는지요?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내 앞의 일들을 힘들어하며 억지로 끌려가는 수동적 모습보다는 즐겁게 웃으며 좋아서 하는 모습이 나를 더욱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생마사. 아주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가 동시에 빠지면 둘 다 헤엄쳐 나옵니다. 소보다는 말이 헤엄 속도가 훨씬 빨라서 거의 소의 2배 속도로 땅을 밟습니다. 4발 달린 짐승이 무슨 헤엄을 그렇게 잘 치는지 신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마 때 큰 물이 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갑자기 몰아닥친 홍수로 물살에 모든 것이 휩쓸리는 그런 커다란 홍수에 소와 말이 동시에 빠지면 소는 살아나오는데 말은 물에 빠져 익사한다고 합니다. 말은 강한 물살이 자신을 떠미니까 실력을 믿고 물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갑니다. 물살에 밀려 후퇴를 반복하다가 계속 거슬려 나중에는 결국 지쳐버리고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어버리고 맙니다. 소는 결코 물살을 이기려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물살을 등에 지고 강물과 함께 떠내려가면서 조금씩 강 기슭으로 몸을 움직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어느새 강가의 얕은 모래밭에 발이 닿게 되고 마침내 걸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헤엄을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 익사하고, 헤엄이 둔한 소는 물살에 편승해서 조금씩 강가로 나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고사성어가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우생마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도 있고 애써도 꼬이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될 때에는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약점과 결점을 이겨내는 법. 스파르타에서 훈련을 받던 병사에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실전 배치에 앞서 장군이 적과 싸울 무기를 각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자기에게는 동료 병사들보다 유달리 짧은 칼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칼로는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았고, 또 장군이 자기만 싫어해서 일부러 그런 칼을 준 것은 아닐까 의심하며 장군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장군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짧은 칼로 어떻게 상대의 큰 칼과 대적하란 말입니까? 이 짧은 검으로 전투하는 것은 너무 불리하니 다른 긴 칼로 바꾸어 주십시오. 장군은 그 병사의 어깨를 굳게 잡으며 힘주어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칼이 짧다면 한 발짝 더 깊이 적진 속으로 들어가라. 문제는 검의 길이가 아니다. 한 발짝 더 내딛는 용기와 의지이다. 우리에게는 스파르타 병사처럼 하나 이상의 짧은 칼, 즉 약점이나 결점이 있습니다. 짧은 칼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라는 전투에서 분명히 불리한 조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움츠리고 도망갈 때 그는 영원한 패배자 혹은 도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발짝 더 내딛는 의지로 성공적인 삶을 가꾼 사람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적극적인 행동을 낳고, 진취적인 태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반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을 열심히 한다. 증일아함경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나는 오직 하나의 비교만 있을 뿐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좋아지고 있는가?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어제보다 더 깊고 성숙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행복은 하나뿐인 잣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나의 불행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울고 웃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나만의 행복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그려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요즘 자전거 타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 늘고 있다지요. 자전거 안장 위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면 평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들 하시더군요.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 무엇을 보느냐가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건 어떤 일을 겪게 되건 간에 그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좋은 면을 먼저 보는 사람은 그 좋은 인상이 반드시 잠재의식 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일단 잠재의식에 새겨 넣어진 것은 언젠가 모양을 갖추어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하는 일은 원만히 이루어지고 역경으로 보이는 것은 순경으로 바뀌며 운명을 호전시키게 되는 좋은 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단점이 먼저 보인다면 나의 덕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좋은 점을 먼저 보려는 작은 노력이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냅니다. 긍정 마인드는 세상을 보는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채우기보다는 비우는 마음. 현대인들은 공허한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워야만 할 것 같은 강박감에 사로잡혀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명예, 권력 등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보여주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허한 마음은 채우기보다는 비우는 것이 치유가 됩니다. 공허한 마음 때문에 힘드신가요? 먼저 다 털어내고 마음을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주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이유.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내게 하다니, 이렇게 나를 대하다니. 그런 일을 당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마음 가라앉혀 생각해보면 내 상관이, 내 부하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화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하고 살펴볼 때 내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풀어집니다. 나와 상대를 다르게 보지 않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말라. 억지로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내가 일부러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도리어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 심산유곡의 난향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향기로운 법입니다. 억지로 꾸미려 하거나 억지로 만들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홈런 한 방.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지요?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원한 홈런 한 방에 게임의 승패가 갈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인생 역전의 홈런 한 방을 꿈꾸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구에서 홈런이 나오는 확률이 직구보다는 변화구에서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화구가 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제대로 맞기만 하면 많은 회전이 걸려서 훨씬 더 멀리 날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앞에 치기 어려운 변화구가 날아오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더 많은 홈런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최고의 걸레잡이.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메이카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7살이 되던 해 음료수를 병에 담는 공장에 어렵게 일자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다른 백인 10대들은 비교적 수월한 기계를 닦는 일이 주어졌지만 일용 잡부로 채용된 그에게 커다란 대걸레가 주어졌지요. 시멘트 바닥을 닦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상자나 되는 콜라가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공장이 난장판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진가가 나타났습니다. 훌륭하게 청소 작업을 끝낸 후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기계를 닦는 일을 배정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 해에는 부직공장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파월은 처음 대걸레를 잡았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이렇게 결심했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이 생긴 이래 나는 최고의 걸레잡이가 되겠다. 이처럼 긍정의 힘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에너지가 되는 법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 좋은 일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더 좋은 일은 인내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흔히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사바세계의 어원을 살펴보면 가민국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견디며 사는 세상이란 뜻이지요. 힘든 일이 닥쳐도 사람과 세상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 생각 돌리는 긍정의 힘이야말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